머스크의 로봇 기술에서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 제 기술이 혹시 들어갔다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CCTV나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로봇이나 모든 앞으로 이렇게 분사 무기, 드론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차량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인식을 합니다. 사물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사람의 눈, 코, 입, 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듯이 또는 이런 거 사물을 이렇게 전부체 인식을 해서 입체를 통해서 어떤 물건인지를 알고 물류, 이렇게 분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진공청소 로봇이다 그러면 카메라로 집안을 촬영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지가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범위를 프로그램 설정을 따라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고 청소를 합니다. 또는 제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사물과 그렇지 않은 사물을 구분해서 대응 방법을 각각 대응합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고객들에 대해 소텔 로봇들도 각각 대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하려면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카메라 영상에 있어서 그럼 촬영을 할 때도 그렇죠. 입체냐 아니냐 그걸 따라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이 어떤 동작을 따라할 때, 로봇이 사람의 동작 또는 다른 로봇의 동작 어떤 걸 따라할 때 그것을 카메라 촬영하듯이 이렇게 봐서 그것을 그대로 프로그램 복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의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동작을 이해하고, 따라서 자기 몸에 있어 힘의 배분, 여기 10 이렇게 정기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여기 20, 40 이렇게 그 동작에 따라서 주어지는 이렇게 정기적인 힘이라고 합시다. 정기적인 힘을 부분적으로 준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줘서 그것을 이런 동작을 과거에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겠죠. 동작을 해가지고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각 부위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도 이제 무슨 동작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프로그램 자동화 기술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 하고, 자전거 처음 탈 때는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묘기를 부리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에 따라서 하거나 무게를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무게를 인식해서 그것이 이제 데이터 처리돼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그럼 다음에는 속도를 되게 빨리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촬영하듯이 사람이나 또는 어떤 로봇의 동작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동작을 따라하려면, 그래서 그 프로그램, 걔가 입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하시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로 움직이는 것,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하고 힘의 배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쪽 위치에서 이쪽 위치로 움직였다. 그렇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디스플레이 장치다 그러면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물은 색깔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색깔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화 그릴 때도 사람의 위치가 여기 있고, 이렇게 숲이, 나무가 여기 있고, 가구가 여기 있고, 소파에 있고, 좌명이니까 위치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작 프로그램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동작 프로그램을 따라 동작하면 그것이 이제 만화 동영상이 되거나 또는 실제 광고에서 동영상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로그램 파일 방식으로 해서 사진 파일, 어떤 동영상 파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실제 사람 정보, 실제 사람 파일 또는 가짜 사람 파일, 인공적으로 만든 이렇게 소파 파일, 그다음에 조명 파일, 이렇게 나무 파일을 종류별로 만개에 있어서 갖다 대입식으로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대입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화면을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만화 볼 때도 우리가 그래서 이게 한 장 그리고 그다음에 또 움직이는 동작, 그다음에 타타타타 이렇게 빨리 넘기면 움직이는 동작이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야 될 나머지는 움직이지 않고 얘만 움직인다 사람이, 그러면 동작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움직이거나 그렇게 변경을 시켜 이렇게 동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동작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것을 구성해서 이걸로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거. 만화 영화, 광고 동영상, 영화, 드라마, 사진, 동영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만들면 동영상이 되는 거,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사진이 되는 거겠죠. 위치 정보라는 거죠. 가로세로 높이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스크의 어떤 로봇에서도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오펜AI의 어떤 기술이 있어서 제 기술을 쓰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는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사물의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필수 요소가 뭘까요? 구성 요소로서 관중석도 있을 수 있고 전광탑, 잔디, 1루, 2루, 3루 이렇게 되겠죠. 덕아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제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 한다는 뭘까요? 야구 한다는 그러면 그 1루, 2루, 3루 그다음에 투수, 포수 또는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라이크 장면도 번트 되는 장면, 이렇게 볼 선언도 있고. 그다음에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다양한 장면이고 몇 대 몇, 2대 몇 이런 장면들이 하나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도루하는 장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각각 변경시켜 갖고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구를 한다 했을 땐 장비가 또 도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야구 배트 있어야 되죠. 포수, 글러브, 투수 이렇게 글러브, 야구 공이 있어야 되겠고요. 헬멧도 있을 수도 있고, 모자도 있을 수 있고, 유니폼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하나의 다 구성 요소일까요? 그렇죠.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구성 요소를 추가시켜 갖고 장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야구장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되게 여기 이쁜 여자하고 왔다 그러면 이쁜 여자가 관중석에 있는 장면, 그래서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야구 용품점을 갔다 그러면 같이 이제 차 타고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그런 구성 요소가 나와야 되는 야구 용품점의 물건들 이렇게 야구 배트, 글러브, 유니폼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면 종합용품 스포츠 용품점을 가려면 다른 구기 종목의 다른 종목들의 장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쪽을 가는 장면,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등장해야 될 구성 요소를 추가시킴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물은 다 입체적인 정보라는 거죠. 그 입체적인 정보를 물건을 인식하고 물류센터, 편의점, 마트에서 이렇게 고객님 몇 개 우리가 사람들도 고객님 몇 개 주었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것도 몇 개 주었나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편의점 마트에서도 자동 계산해주고 물류 재고 파악도 해주고 다 엉뚱한 데 가져가면 경보 주고 그런다 했죠. 또는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이렇게 10만 원권, 5만 원권, 만 원권 해갖고 자동 이렇게 현재 얼마 있는지 차르륵 보고 이렇게 표면에 표시를 문자로 하고 표시를 해주고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계산원이 얼굴이 등록되거나 이렇게 음성 인지 열려라 참게 이렇게 그다음에 지문 또는 비밀번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드론 조종할 때도 사람 얼굴 자체가 이렇게 보안이 되어서 먼저 그 사람이 인식돼야만 드론을 조종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데스크탑 또는 로봇을 조종한 자동차를 조종하는데 이런 것이 얼굴이 이제 보안이 되는 거거나 암호가 먼저 맞아야지 드론을 적군이 조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페이에서 전파에 비밀번호를 담아가지고 현관문 또는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시던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얼굴을 먼저 인식이 돼야지 자동차문 이렇게 현관문 개폐를 하는데 띠띠띠띠 현관문 디지털 키를 누를 수 있다든지 두 가지는 세 가지를 복합할 수도 있어요. 얼굴 인식, 그다음 동작 인식. 오늘의 동작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억시켜 놓으면 그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열려라 참게 아니면 그래서 비밀번호 방식,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복합할 수도 있다. 지문 방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로봇이나 차량, 또 데스크탑, 또 스마트폰, 또는 이런 작동 방식, 금고 이렇게 하시면 회사문 출입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얼굴 인식이 먼저 돼야지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데 키 방식으로 열쇠 방식으로 잠그면 회사가 나와서도 다른 사람 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안에서도 잠그거나 어떤 단추를 누르면 비밀번호도 안 되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 또는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카메라 이렇게
뭐 배달 왔어요 그러면서 문 벌컥 들어 범죄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를 달아서 작은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보고 밖을 그래서 기억할 수도 있다. 비싼 거는 저장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아파트 같은 데 현관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깥에 렌즈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카메라 렌즈를 따라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을 갖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그 프로그램 파일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의 통신이 됐든 인터넷, 이메일 또는 모든 통신이 됐든 비밀번호를 둬가지고 암호를 둬가지고 움직여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로 쓴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이제 얼굴 자체일 수도 열려라 참기 음성 인식 비밀번호 방식일 수도 있다. 정보24에서 이걸 무단으로 쓰시던데 이것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이 20몇 군데가 광고를 내셨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제 기술이 쏟아지더라. 그래서 이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그 유리창에다 플라시향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거를 서울시에서 하시고 비상벨 시스템 자동차 어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의 겹벽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개를 분할하는 이렇게 그래서 열을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5개다 그러면 5개에다 전기선을 각각 연결을 온오프 구조를 몇 개에서 갖다 쓸지를 전기를 이렇게 틀리게 갖다 쓰는 양을 한 개에서 갖다 쓰거나 두 개에다 갖다 좀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전기를 양을 어떤 통제 안에 그 모듈이 존재한다면 전기양을 여기서도 하나의 건전지나 배터리에서도 강중량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뭐 20개의 모듈이 있으면 몇 개에서 갖다 쓸 수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납축 전지가 됐든 자동차 2차 전지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어떤 전선,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선이 5개 있다 그러면 또 온오프 구조를 1개에서 갖다 쓰니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쓰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이 나옵니다. 어떤 전기선의 구리선이 또 두터운 거, 중간 두꺼운 거, 아주 얇은 거를 통해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워를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을 쓰거나 속도를 이렇게 전기양을 따라서 강중력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제트 엔진이다 비행체나 어떤 제트 엔진, 원자력 발전소,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듈을 만들어서 제트 엔진에서 6개의 엔진이다 그러면 그래서 언어프식으로 1개만 쓸지 2개만 3개를 쓸지 그렇게 해서 파워를 틀리게 쓰거나 각 연소실에 연료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또는 왼쪽 연료는 왼쪽에는 적게 주고 오른쪽 많이 줘서 자세 조정에도 사용한다. 이 기술은 동시에 자동차의 연소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또는 배 연소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프로펠러는 안 되니 프로펠러도 동일하게 6개라고 그러면 그것을 1개만 가동할지 2개만 3개, 6개 가동할지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환풍기에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어요. 선풍기에도 이런 방식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모듈이나 이런 석유, 석탄 발전에 있어서 모듈이 있다면 물을 끓인다 그럽시다. 보일러를 10개짜리 끓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1개 끓일지 2개 끓일지 3개, 4개, 5개, 10개 끓일지 연료량을 강중력으로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큰 전기 탱크에다 모은다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개라고 합시다. 모듈이 100개의 모듈이어서 물을 끓여서 하나로 전기 탱크로 모여서 그걸로 전기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이것을 자동차 회전축에 서로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겹, 수십 겹 형태로 넣어주고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선을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는 전기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주파수 방식으로 서로 전기선의 구리선이 틀린 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파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유선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걸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넣어준다.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되고,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로 해가지고 약간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나무 모주면 이렇게 그게 컨덴서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캐패시터,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함으로써 커패시터가 된다는 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도체 덩어리 큰 거를 넣어줬다 그러면 4분의 1 또는 8개, 4조각, 8조각으로 만들어서 경유해서 늘리기도 해요.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도 피복을 좀 입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피복을 입히면은 전기가 멀리 송전이 되고 상시에 전기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20개 답을 묶어도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이런데 반도체 회로에 구리가 나노 구조다 보니까 전기가 빨리 없어요. 그래서 디램에 끊임없이 재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피복을 만들어주면 그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삼성, SK, TSMC, 도시바 어떤 데도 마이크론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복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렇게 피복의 종류가 뭐가 됐든 절연체죠. 일종의 절연체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여러 개 넣어준다. 의류방수제를 넣어준다. 또는 건축용 실리콘에서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중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을 곰팡이 방지실에서 코팅을 넣어준다. 피복이 생기면 거기에 전기를 끊임없이 재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는 여기서 구리판이라 그러면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액상을 덮어서 구리판으로 그러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반도체 회로로 사용하거나 커패시터, 트랜지스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석이었거든요.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그럼 전기가 그 안에서 가두어진 거로 잘 상실이 안 돼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모듈이든 아니면 이렇게 원자력이든 석유든 석탄 가스 발전이든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자동차 회전축을 이렇게 돌리든 해서 서로 굵기가 들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며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회전만 시켜주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은 대중소, 송전선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화력 발전으로 원자력으로 돌리든 석유로든 가스로든 석탄으로든 화목난로 돌리든 풍력이나 태양력에서 얻은 전기로 돌리든 상관이 없다는 그렇게 하시면 저기 집안에다가 조명 태양 전지판에서 조명으로 조명이죠. 그걸로 이제 이 회전축을 이렇게 돌려줘요. 회전축을 여러 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전기 생산 구조로 들어가거나 110이나 220 집안의 전기로 10을 들여서 11을 생산하면 그것도 남는 구조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생산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일단 태양 전지판 아까처럼 이렇게 구리의 알갱이를 대중선 넣어준다. 태양 전지판으로만 해서 이것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전기를 걸어주면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처럼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해서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간 홈을 파서 태양빛을 수십 장 수백 장 비춰주면 좀 더 효율적인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판을 바닷물에 넣어준다.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넣어줘서 이렇게 구리든 구리판이든 알루미늄판이 상관이 없는데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넣어줘요. 그래서 많이 연결을 하고 즉 전기를 걸어주면 고전압이 이루어지게 되죠. 고전압 그다음에 고열이 일어나고 되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수소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금속을 겹쳐놨을 때 강한 발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를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에 서로 굵기가 같은 서로 전기의 전도차가 틀려서 스파크 발현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2차 전지 양극재. 그래서 그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크기를 틀리게 넣어야 된다는데요. PM 반도체에서도 그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 발열이 많이 생기니까 대중소로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나 펠티어 기술에서는 펠티어 소자 기술에서는 이건 얇고 이건 두껍게 만들어주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그랬죠. 반대편으로 하면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오히려 발열을 그쪽으로 좀 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PM 반도체의 금속을 서로 다른 금속을 대자리, 중자리, 숫자리로 어느 정도 좀 더 크기를 키워서 서로 다른 금속, 전기 전도도가 틀린 금속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발열 현상이 좀 더 심하면서 열을 구조를 급격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 뭐 전기선에 구리선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운 건데 두꺼운 쪽으로 전기를 걸어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딱 열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금속을 여기는 얇고 여기는 평판, 여기는 두껍게 만들어주면 전기나 열, 냉기가 그쪽으로 흐른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펠티어 소자에서 이 기술을 쓰실 건데 보시면 뭐 좀 찾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전기선에 구리선을 이렇게 약간 두텁게 구리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 방사선으로 쓸 수 있고 반도체 회로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펠티어 소자에다 약간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내면 그쪽으로 열을 갖다 집중시킬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반대편 열을 뺏기는 쪽은 차가워지겠죠.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태양 전지판으로도 그게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기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없네. 그래서 이거를 뭐 존스 홉킨스 대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그게 제 기술인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저도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기술이 가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다면 다른 나라의 정부나 페이스북이 국정원장, 노동부, 경찰청, 국가기관이 24대 관계가 되고 전 세계 관련 정보 전 세계 국가청에서 알고 있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있다면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전기선에 구리선에 이제 두텁게 만들어져요. 전기선, 통신선, 광선면선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만들어서 주파수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기선, 통신선, 광선면선도 되고요. 전기선, 통신선, 광선면선에 유리석형 코팅 내사랑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그것도 쓰시면 되겠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평판이고 홈을 좀 파가지고 열이나 빛을 가둘 수도 있어요. 홈을 파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약간 두툼하게 만든 게 콘덴서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배터리 언어프 구조가 되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코너 기술에서 두텁게 만들어 신호를 소실되지 않게 중폭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장 장치가 된 전기가 있고 없냐에 따라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이것을 덩어리를 4개로 만들거나 8개로 만들어서 경우에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수저 방식으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수십조 개를 그래서 높이 좌표 아수저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거기다 전기를 진법수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법수를 적용해서 저장 구조를 가져간다.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의미에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고 또는 숫자 방식에 무엇이고 문자 방식에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과 영상 파일의 몇 번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다양한 모드를 똑같은 의미라도 100가지라도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진법수가 국제적인 표현대로 뭐가 돼 있든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저장 구조를 가지거나 비밀 저장도 가져가는데요.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진법수라도 다르게 해석해서 100가지 경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러면 구글 유튜브도 이 방식으로 어떤 데서도 이 방식으로 하면 경우의 수를 엄청 늘릴 수 있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HDD나 SSD도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고 진법수에 무엇이고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여기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선 무선으로 통신할 때도
동일한 그 무선통신, 음향통신이나 음성통신이라도 음향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수함 무선통신할 때도 진법수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이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보시면 그래서 한 번 깜빡이면 야 밥 먹었냐? 2번 깜빡이면 내일 놀러 와라. 3번 깜빡 모레 뭐하니? 이렇게 서로 신호를 정해놓게. 그래서 광 다이오드도 보면 일주일에 몇만 번 깜빡임으로 이걸 진법수로 표현하거나 숫자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거나 신호를 전송한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말고 어디더라 거기서 무슨 자기가 광신호를 개발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거 제 기술입니다. 이거 마음대로 쓰시지 마세요. 네. 한발 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한 발 걸터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 할지라도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공짜로 쓰세요. 그러면 한마디에 다 날라가요. 네. 그래서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네,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한 발 걸쳐가지고 기술 아니 100만 군데라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100만 군데하고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렇죠. 기술을 무단으로 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협상하지 않아요. 공짜로 그냥 쓰라고 해버립니다. 광으로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반도체 기술도 다 그냥 공짜로 쓰라고 공개 기술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파산으로 가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남의 기술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신호를 가지고 진법수로 또는 숫자 방식으로 바꾸는 이것을 쓰시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펠티어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다이오드 그렇죠. 이거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서 열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두텁게 많은 부분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걸 제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얇고 이게 두텁게 만든다 그랬죠. 카펫에다가 그래서 이쪽으로 열을 갖다가 보내서 반대편에 참 펠티어 소자에서 기술을 사용하시던데 이거는 반도체 그렇죠. 구리 같은 모터 또는 발전기 또는 전자석 같은데도 이게 스피커 같은데 이것을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이게 증폭 힘을 에너지를 증폭할 수 있어요. 전기선, 통신선, 광선미선으로도 쓰이고 그래요. 근데 이걸 태양전지로도 태양지 판으로 만들어 갖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태양빛이 이렇게 전기로 전환이 되는데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한 전리층.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바닷물 소금 용액에다가도 넣어가지고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수로 만들어 걸어주면 그래서 고전함이 이루어지면서 고열 현상과 더불어 전기도 생산되고 수소 상선 생산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해서 일부러 고열을 만들어서 수소선을 생산한다. 수소선 생산 구조에서 서로 파행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서로 파행되는 적외선 전파를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무리타 조사를 길이를 따라 이렇게 상중하로 해주시면 전기분해법 또는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고열이 일어나면서 전기 수소산소를 추출한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석유 생산 방법에서도 물의 액상기 깊이를 따라 이렇게 상중하로 넣어주고 수소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중하로 많이 넣는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콜라 탄산 제조법, 맥주 같은 탄산 넣을 때도 이렇게 상중하로 골고루 표면적은 여러 군데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산소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수소만이 아니라 산소 또 이산화탄소도 같이 넣어서 고품질의 석유를 생산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작은 금속, 중간 금속, 큰 금속 또는 얇은 중금속, 중간 두께의 금속, 아주 두꺼운 금속 그러면 이쪽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게 돼요. 이걸 다이오드로 만들어줘요. 어느 부고자로 가면 트랜지스터, 전기화 자체 생산되므로 카패시터가 돼요. 이 기술을 쓸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금속 콘덴서, 금속 카패시터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있다. 또 여기다가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준다든지 이렇게 모터나 발전기 이런 그다음에 스피커 또는 전자석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주고 연고자석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겉으로는 하나지만 하나인 것처럼 보지만 안에는 입자나 가루구리에서 대종소로 들어간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연구 자석으로 만들어줘서 이렇게 어떤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서 반응을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의 큰 덩어리의 어떤 연구 자석에 들어갈 거를 10개 조각, 5개 조각으로 나눠서 있다 하면 좀 더 파워가 세진다 이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터 발전기에서 여기다 구리 코일을 감아주면 더 좋다. 이것을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다. 여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연구 자석 위에다가 연구 자석을 한 덩어리 더 놔서 하면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기우는 거로 그쪽으로 회전을 한다. 반대쪽으로 옮기면 그쪽으로 회전을 한다. 또는 금속 이런 조각을 카패시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장갑게 여러 개 배치하면 것인데 연기가 축적되면서 강하게 파워 있게 회전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한쪽에만 그것을 구리 조각들을 놔줬다 그러면 한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옮기면 방향이 정방향 앞방향이 바뀌겠죠. 그 기술도 쓴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자석 같은데 연구 자석을 배치하지 않지만 연구 자석을 배치하면 좀 더 강한 이것이 일어나고요. 전자석에 약간 발열이 너무 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보통 철심을 넣잖아요. 여기다가 약간 이렇게 불순물을 좀 여러 가지 서로 전기 don도가 틀린 불순물을 넣어주면 발열이 심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파워가 급증이 되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 자석에다가 이렇게 구리 이렇게 전기 줄로 흘려주면 좀 더 전류가 업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카패시터로 만들거나 컨덴서로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준다. 그럼 이걸 전류를 통과하면 업되는데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모듈을 통해 전기를 생산 구조로 가져간다. 이런 건전지에다 모듈을 넣어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 생산 구조로 가져간다. 전기 넣은 것보다 좀 더 많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저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흑연 배터리, 흑연 음극재의 자동차 음극재의 그 어떤 흑연이 들어가죠. 그래서 흑연 배터리, 흑연으로만 배터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탄소봉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것을 전기 축적 구조로 가져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연구 자석을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코일을 감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흑연 배터리 음극재에도 양극재에도 여러 겹 또는 수십 겹의 형태의 연구 자석처럼 들어가고 또는 수백 겹 입자나 가루 구조에서 대중소 들어가요. 콩코스 구조에서부터 여기서도 탄소봉도 동일하게 그 기술을 쓰고요.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간다는 입자나 대중소. 그 다음에 아연판도 여러 겹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겹 넣어주거나 이산화 망간 가루도 대중소 넣어줘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물에다가 어떤 금속 이렇게 구리판이라고 어떤 그다음에 알루미늄판 기타 다른 거 여기서 알갱이를 대중소 넣으면 그게 이제 적절한 용량으로 해주면 거기에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고열이 안 일어나는 이상은 거기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열이 일어나게끔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하면 안 되겠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넘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보통 수소선서 수출해야 된다는데 별로 적게 생산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소선서를 뽑는 기술을 씁니다. 압축전지나 자동차 등 다른 데서도 이렇게 수소선서 일어나면 그것을 뽑아서 위험을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압축전지 같은 것도 스마트폰 충전율처럼 충전되면 이렇게 전기를 자동 끊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연료든지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들이 개발했다 하시는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연료전지, 납축전지 또는 파워뱅크 안에 이런 것을 여러 개로 저기 나누어 가지고 전기를 몇 개, 한 개에서 갖다 쓸 게, 두 개에서 세 개에서 갖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충전 구조에서 어떤 유선 충전이다. 오늘 충전하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있는데 여러 군데 있는 경우를 쓰시면 되겠죠. 빨리 충전이 되는. 무선 충전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섯 군데 있는데 전력을 각각 100으로 나누고 20식으로 나눠서 완전 환경을 해치지 않고 사람 해치지 않고 보낼 수 있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러 군데로 이렇게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수신한다. 송수신.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반응을 들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그래서 안테나 같은 데도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스카이 애플은 미니 안테나를 10개 둬서 각각 다른 전파를 안테나가 각각 있고요.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그 다음에 어떤 워키토키 또는 위성통신, 국내 무선통신체계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같은 파행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10개도 1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데스크탑 안에 20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10개 들어가거나 스마트폰 안에서 KT 거 예동통신이 서로 회사가 틀려도 서로 파행의 전파의 파행이 틀려도 골고루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KT 것도 송수신, SK 것도 송수신, 유선 인터넷 것도 송수신 해가지고 여러 파행의 전파를 라디오처럼 송수신하자는 거죠. 또는 동시에 송수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파를 스마트폰에서 단기 전파,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 초장거리 전파별로 틀리게 통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워키토키 장치를 두셔서 자체 전파로서 이게 블루투스 기술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행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죠. 다른 기기로 조작할 수도 있어요. 사물 인터넷. SK 플래닛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와이파이나 어떤 블루투스 기술에서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수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 광맥과학들의 김상석 교수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레이저파를 수신하시던데 머스크의 제가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한다. 여러 가지 묶여서 2개나 3개나 몇 개를 묶어 쓰면 멀리 가고 송수신이 잘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A사례에다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환자 부목되듯이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A사례에다에서도 상대방의 어떤 레이더 이런 것들을 먹통시키는 전자전 기술에 쓰입니다. 레이저 소자를 여러 개를 팀별로 묶어 쓰고 전기량도 각각 대중소로 광중력으로 넣어주거나 여러 가지 모드를 3개를 모드를 5개를 또는 10개, 100개를 이렇게 모아서 쓰는 그래서 전기량을 틀리게 쓰는 기술에 씁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식각 장치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를 잡아서 방식으로 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빛이 나오는 것을 쓰고 전기 용접기도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거기 그 레이저의 가공기에 빛이 나오는 사이즈의 전기량을 강중력으로 10단계도 줄 수 있다. 그래서 몇 개를 참여하는 자에 열을 결정하거나 가로세로 높이를 잡혀서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공하는 몇 개를 참여해서 가공 기술을 쓴다. A사 레이더도 이것을 쓰고 레이저 공격기도 가로세로 높이 잡혀서 방식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동일하게 여러 대를 가지고 하나에 집중시켜서 가지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0.3cm 좌표와 시점은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군사적인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송수신할 때 이 좌표와 시점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했죠.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여기다 했다 그러면 멀리 송수신이 되고 이렇게 어떤 신호도 잘 잡힌다. 잠수함 소나 기술에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조금이 잘 잡히고 보청기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사람 몸에 지빔이 됩니다.
음소거 기술로도 들어 한쪽으로 이렇게 막 해서 또는 자외선과 저쪽에서 가시광선에 이렇게 빛 주파수를 걸어주면 빛과 열을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송수신해서 전파의 길이를 늘리고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경우는 무선 통신에 증폭 장치를 둬가지고 병사의 스마트폰이라는데 그래서 기점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스마트폰만을 이렇게 멀리 송수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또는 여러 사람의 신호를 하나의 스마트폰이나 군의 통신 체계에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